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몸과 마음 잘 챙기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일기 쓰기, 좋은 음식 섭취하기, 운동하기,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기 등으로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날마다 실천한다는 게. 그래서 날마다 실천할 때마다 자신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천재적인 화가 피카소가 과연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 나눠볼 거예요. 전에 제가 히틀러에 대해서 말할 때는 히틀러는 분명히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분명하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했는데요. 고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피카소의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해요. 20세기 최고의 화가였던 피카소는 92세까지 사는 동안에 수많은 작품을 내놓았고요. 명예와 돈, 모든 것을 사는 동안에도 누렸다고 해요. 그렇지만 피카소는 유난히 여성 편력이 심해서 공식적인 여성만 10명 정도, 비공식적인 여성까지 하면은 100명은 될 거라고 합니다. 평생 사랑을 하면서 살았고 사랑을 통해서 많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답니다. 이 많은 여성들을 어떻게 사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파헤쳐 볼까요? 피카소는 주로 어린 여성들하고만 사귀었대요. 자신이 화가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여성들을 사귀기도 했고요. 그림의 모델이 되어 달라고 하면서 여성들을 꼬드겼다고 해요. 자신이 피카소라고 말하면 예술인에 대한 선망이 있었던 여성들이 좋아했기에 작은 키에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는 피카소에게 호감을 가지고 사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상대방 여성에게 처음에는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했지만 실증이 나면 바로 차버리고 다른 여성을 사랑을 했다고 해요. 또 결혼한 상태에서도 문어발식으로 여성을 번갈아 가며 만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상대 여성을 바꿔가며 사랑을 했다고 본인은 말하지만 정신분석을 해보면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어린 시절 유난히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자 피카소의 아버지는 가혹하게 피카소를 연습을 시켰다고 해요. 피카소는 어린 시절 우울증을 앓았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ADHD 성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누리고 경험해야 할 것들을 못하고 아버지의 엄격함과 가혹함을 견뎌내면서 어린 피카소에게는 정상적인 성격 형성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릴 때 비정상적으로 습득이 되어서 건강하지 못하게 성장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천재적으로 재능은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불안이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많죠. 이 불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 여성 편력이었고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그의 일생과 그림 그리는데 피해자로 이용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정식적인 여성으로 올리비에, 에바, 올가, 마리, 도라, 질로, 제클린, 발터 등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들은 모두 20대라고 해요. 피카소가 40대에 17살 소녀를 꼬드겨서 동거를 했고요. 70대에 29세 여인과 동거하기도 했어요. 올리비아는 8년 동거하면서 친구의 약혼녀 에바를 빼앗아 사귀게 되면서 올리비에를 버리게 되죠. 에바와 3년 사귀고 결핵이 걸렸다고 버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다음에는 귀족이고 상류층인 올가의 춤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죠. 올가는 상류층 사람들에게 피카소를 소개시켜 주면서 피카소는 엄청난 유명세와 재물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올가와 결혼한 상태에서 피카소는
다른 여자들과 동거하며 살면서도 올가와는 이혼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의 성공에 필요했기 때문이었고, 이혼을 하면 많은 재산을 분할해줘야 했기 때문이죠. 결국 올가는 암이 걸려 죽습니다. 17세에 피카소를 만나 살다가 3년 만에 버려진 발터는 피카소를 그리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죠. 도라는 정신병원에서 일생을 보내게 됐고요. 이렇게 피카소를 만난 여인들은 불행한 인생을 보내거나 죽음을 맞이했어요. 피카소의 자녀들도 불행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피카소의 작품을 소장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들을 다 팔아버려서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피카소는 하루에 담배를 4갑이나 피웠는데도 92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은 92세까지 유명세를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까지도 그의 개인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만 들어도 세계적인 화가라고 좋아하지 않겠어요? 피카소가 악성 나르시시스트임에 틀림없는 이유를 들어보자면요. 첫째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둘째로는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젊은 여자, 그것도 20대 여자들만 사귀면서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고요. 셋째,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여겨서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물건 버리듯 버려버리는 그 잔인함이 있어요. 넷째로 공감 능력도 없고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이 없어요. 다섯째로는 자신의 유능함과 우월감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을 내세웠다는 점이 있고요. 여섯째는 도덕성을 상실했고요. 양심이 없는 점이에요. 이 6가지 이외에도 나르시시스트, 그것도 악성 나르시시스트인 점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피카소가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다른 화가들과 경쟁을 하였고, 시대적인 기회를 얻기 위해서 특이한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작품들이, 난해한 작품들이 나오게 된 거죠. 화가로서의 명성과 돈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가족과 그의 먹잇감이 되었던 많은 여성들의 영혼은 피폐하게 만든 가해자인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성경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너무나 악한 인간이었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인간은 죄성을 타고났기에 언제든 자신만을 위해서 얼마든지 타인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당신의 옆에서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특성과 교묘한 계략을 잘 알아서 경계를 세우고 담대함을 장착하여서 자신을 지켜내야 해요. 항상 여러분이 힘든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미경 심리상담소에 연락 주시면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